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만촌역 힐스테이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투자는 절대 참고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업이 좀 바쁜 관계로 요즘에 영상을 못 올리는데 못 올리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만촌 힐스테이트, 자, 말이 많죠. 일단은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자, 대출이 안 된다. 자, 대출이 안 된다 하는데, 이것도 뭐 알아보면 방법이 있겠죠.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자, 대출이 안 된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대출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자, 그 힐스테이트 만촌 앞에 있죠. 월드 메리디안. 자, 29층짜리가 있다. 29층이 있고, 또 뭡니까? 그 옆에 등산복 있죠. 아주 고층, 거의 같은 층. 이 두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벽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관심이 없어가지고 보지도 않았는데, 관심 없다기보다는 일이 바빠가지고. 근데 지인이 일로 와가지고 이거 당첨돼가지고 앞에 있죠. 벽을 쳐다보면 어떡하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벽뷰까지는 이야기 못하겠고, 앞으로 4월 7일날, 물론 4월 6일날 특별 공급이고 4월 7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벽뷰에 대한 거죠. 과연 힐스테이트가 벽뷰 스테이트 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벽뷰에 대한 거는 좀 다음에 다시 제가 꼼꼼하게 좀 지도를 보면서 같이 우리가 보도록 하고, 오늘은 벽뷰는 빼고 한번 일반적인 사항 가볍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제 영상은 같이 공부하는 거지 투자에 참고는 안 됩니다. 저는 상가 쪽에 관심이 많고 토지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멤버십 채널 운영하니까 관심 있는 분은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홈에 보면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단지 분양, 만촌동, 만촌역 있죠. 월드 메리디안 뒤에 있죠. 지하 4층, 지상 32층. 그래서 아파트 6개동, 오피스텔 60실 되어 있는데, 타입은 지금 봐서는 65, 그리고 84, 국민평이죠. 84 ABC. 그 다음에 50세평,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력평형이 지금 보니까 대형 평수가 지금 많죠. 이게 한 293세대, 그리고 국민평형이 몇입니까? 이게 거의 한 286, 거의 국민평형 반, 뭐 대형평형 반,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참 좋았다, 제가 볼 때도. 저도 예전에 영상을 몇 번 올렸는데, 일단은 자, 1순위 특별공급이 4월 6일, 1순위가 4월 7일입니다. 당첨자 발표가 4월 15일, 계약일이 5월 3일에서 8일. 입주 예정일이 24년 12월입니다. 그렇죠? 자, 24년 12월. 24년 12월입니다. 자, 일반인 사항이고. 제가 봐도 이 벽뷰와 분양가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지금 대출 일단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우시한 것 같은데, 저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알아보지 못했고,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지금 취합하는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 힐스테이트 만촌에서 PDF 파일로 봐서는 뭐 중도금 60% 중 40% 대출이 유유자 후불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있죠. 모하에 갔다 오신 분이나 은행에 물어보니까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천원 넣어라, 뭐 이렇게 있죠. 뭐 비꼬는 하여튼 그런 그렇게 해석해서 뭐 카페라든지 SNS에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벽뷰 힐스테이트는 돈 없는 사람은 싫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한다 라고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SNS에 떠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거 26층 이상을 우리가 해석하면 그 이상은 요거보다 가격이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국민평형 봐서는 거의 9억 2천입니다. 그렇죠. 9억 2천. 분양가는 8억 926, 8억 8천을 많이 했는데 발코니가 3천만 원 다 들어갔네. 3천만 원.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20대 초반이죠. 이 발코니 건설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시다시를 제가 좀 해봤기 때문에 이거 뭐 돈은 만들죠. 이거 돈은 만듭니다. 이거 호수 깔고 하면 있죠. 이거 뭐 3천만 원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해도 합니다. 이거 한 1,000만 원 달죠. 뭐 몇백만 하면 끝납니다. 근데 3천만 원이다. 건설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큰 평수 봅시다. 53평 같은 경우에 보면 분양가가 13억 5천인데 발코니가 4,200이다. 그래서 14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4억. 그래서 평당 분양가가 2,500 혹은 2,600 정도 이렇게 2,700까지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구에서 최고 분양가를 찍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최고 분양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평형이 드디어 제가 볼 때는 9억이 넘었다 하는 게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만촌이 만촌형 힐스테이트가 대형 평수를 많이 분양한다. 뭐 이게 좀 큰 의미를 지니는데 일단은 대부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일단은 대출은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10일 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정비는 국민평형은 3천만원, 큰 평형은 4,2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 지금 계약 시에 20% 납부한다. 10% 납부하고 계약 후에 1개월 이내에 또 10% 납부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평형을 청약 넣으실 분은 얼마 됩니까? 자, 1.8억이 있습니다. 1.8억. 1.8억이 있어야 되고 50세평을 넣으실 사람은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뭐 14억 짜무니까 거의 20% 하면 2.8억이 있습니다. 2.8억. 그렇죠? 2.8억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평형은 1억 8천, 큰 평형은 2억 8천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대출이 안 된다 하는 것도 지금 뭐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허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면 젊은이들이 있죠. 젊은이들이 집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계층 사다리를 지금 끊는 게 아닐까. 그러면 부모 찬스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과연 신혼 특공해가지고 이 9억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참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게. 하여튼 만촌 힐스테이트 청약 자격 조건, 청약 가입 2년 지나야 되고 세대주만 가능하죠. 그리고 1주택은 처분 조건부로 되는데 집이 2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구시 주소 1년 이상자 우선 선발이고, 자, 중요한 부분 요 부분입니다. 자, 85 이하. 자, 국민평형은 100% 가점제다. 그러니까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은 힘들다 이래 봐야 되겠죠. 집 없는 무주택자 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민평형은. 그러면 50세평이 남았는데, 자, 50세평 중에서 한 140개 되죠. 몇 개입니까 이거? 50세평이, 자, 다시 봅시다. 50세평이 지금 세대수가 280이니까 146개. 그러니까 146개는 가점을 하고, 나머지 몇 개입니까? 나머지 146개는 자, 추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추첨 중에서 무주택자 75%, 무주택 및 1주택자 25% 우선 추첨하겠다. 그러면 자, 147개 중에서 자, 이것을 25%, 자, 20% 잡았습니다. 150개 20%. 그러면 30세대만이 자, 지금 1세대가 있는 사람은 처분 조건부로 넣게 되면 30세대에서 경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주택자 아니고는 상당히 제가 보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럼 과연 무주택자분이 돈이 지금 뭐 14억이 있겠는가? 이제 이게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 이건 바꾸고 말하면 지금 분양사가 뭡니까? 미분양되기를 바라는가? 이런 생각도 막 들죠. 그럼 미분양되면 돈 있는 사람이 넣겠죠. 하여튼 예비 당첨자 가점으로 500% 선발한다 하는 겁니다. 알았죠?
2018년 12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관리처분 계획,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으로 적용, 공급 계약 체계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본다. 예.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도 주택이 있는 걸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일단 당첨될 확률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본다. 분양권이 있으신 분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 분양권 등 매수자는 매매 대금 완납일 기준 주택 소유로 본다. 청약시 유주택으로 간주, 당첨되었으나 계약 포기한 경우에도 당첨으로 간주한다. 미등기 전매 금지, 특별공급 5년 전매 금지 이러한 조항이 있다 합니다. 자, 이래 봐서는 뭡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평균 9억 이상, 자, 무주택자가 지금 9억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1주택자가 기존 주택,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고 여기에 넣을 경우에 당첨될 확률은 자 30세대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50세평도 자 14억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14억이 있나요? 현금 14억이 있습니까? 뭔가 답답한데. 그렇죠. 바쁘신 분은 1.5배속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만촌 힐스테이트 단지 배치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뭡니까? 자, 월드 메리디앙 됩니다. 월드 메리디앙. 이 29층입니다. 29층. 자, 29층. 그리고 여기에 뭔가 하면, 자, 노스페이스입니까? 상당히 높은 고층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생각하시는데, 제가 상가 임장을 이쪽으로 몇 번 다녔는데, 제가 한번 이 땅 주인이다. 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거? 가만 놔둡니다, 이거. 이 걸린 상업시설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됩니까? 여기도 뭡니까? 여기도 건물 주인이 있다. 여기도 건물 주인이 있죠? 건물 주인이 있다. 이 전부 29층으로 다 씌우면 이게 뭡니까? 전부 벽뷰 되겠죠? 벽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일단은 보면, 요 두 개가 지금 뭡니까? 29층이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단 국민평균 ABC 봤을 때는, 국민평균 ABC, 이건 나중에 있죠. 벽뷰 시간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석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큰 평 보면, 자, A 요거는 판상형 같고, 이것도 판상형이네요. A 판상형. A가 판상형이네요. 그렇죠. A가 판상형이고, A는 여기 노스페이스입니까? 여기에 조금 가릴 수 있겠네요. B형은 어디입니까? B형은 이 타워형입니다. 그렇죠. 월드 메디앙에도 가리고, 가리겠네요. 그렇죠. 노스페이스 가리고, 가립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겠네요. 일단은 지금 전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재진도 물어보는 게 힘들게 해가지고 지금 가점이 높아가지고 당첨은 될 것 같은데, 근데 저층돼가지고 있죠. 벽을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걱정이 되죠.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일단 타입 먼저 보겠습니다. 벽뷰는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84B가 타워형입니다. 그리고 53평 B가 타워형이고, 나머지는 대체적으로 판상형이다. 판상형이 좋다, 타워형이 좋다, 이거는 개인 취향인데, 저는 판상형이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요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실제적인 구조인데, 자, 요건 6호형, 6호형이 이런데요. 6호형이 어떻게 보면 가리는 게 좀 없을 수도 있겠네요. 요거는 뭡니까? 욕실 2개고, 그래도 방도 많습니다. 그렇죠? 방도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4A 이 판상형이죠. 판상형이고, 이것도 우측 여기에 앞에 좀 가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또 방이 몇 개입니까? 3개. 기본형이고 확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84B가 타워형입니다. 자, 타워형인데 앞에 지금 조금 가릴 수 있겠죠? 조금 가릴 수 있다 하는 거. 타워형. 자, 이게 조금 문제고,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크게 두 가지죠. 가점 힘들게 그동안 가점을 모았는데 당첨되더라도 저층이나 앞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전망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뭐 전망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벽을 보고 돌을 닦으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 같은 경우 이쪽은 뭡니까? 크게 가리는 게 없겠네요. 여기도 가리는 건 없지만 여기 나중에 땅 중이죠. 상가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걱정도 된다.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되면 어떡할고 안 되면 어떡할고. 자, 이거는 53평 A입니다. 자, 이건 판상형이죠. 판상형이다. 요것도 보면 여기 노스페이스에 좀 가릴 수가 있다 하는 거죠. 판상 좋습니다. 자, 그럼 53B입니다. 53B는 지금 노스페이스도 그렇고 월드메리대항에 둘 다 가릴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다. 저는 어떡하지나 공부하는 차원입니다. 그럼 만촌동의 랜드마크가 어디에 될 것인가? 일단은 만촌 힐스테이트가 될 것이냐? 자, 벽뷰를 지향하는 만촌 힐스테이트가 될 거냐? 아니면 태왕드 아나스 이건 섬이 되겠죠. 섬이 됩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좀 냉정하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둘 다 시아파트고 완판은 되겠죠. 둘 다 완판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자, 완판 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지금 현재 정부의 취지대로 무주택자를 위한 그런 정책인지 좀 그게 저는 가장 의심스러운데 지금 이런 아파트는 있죠. 무주택자분한테는 대출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무주택자 특히 청년들이나 그동안 집이 없이 그렇게 살아오신 분은 대출 없이 이 집을 어떻게 삽니까? 답답하죠. 하여튼 여러분 보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만촌 힐스테이트가 더 나은 것 같습니까? 태왕이 나은 것 같습니까? 일단 요거는 다음에 있죠. 벽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벽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하여튼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저 영상은 투자에 참고하지 마시라. 같이 공부한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만촌역 힐스테이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